여러분, 1억짜리 자동차를 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딜러가 말합니다. 이 차에는 세계 1위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믿었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뜯어보니 전혀 다른 배터리가 들어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실화입니다. 2024년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주민 22명이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피해액만 약 38억 원. 그런데 이 화재가 밝혀낸 진실은 불길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 브랜드 중 하나인 메르세데스 벤츠. 그 벤츠가 소비자에게 배터리를 속여서 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추적하겠습니다. 돈의 흐름, 기업의 논리, 그리고 소비자가 몰랐던 진실까지.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분명히 같은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도대체 그 배터리는 어디서 온 것이고 왜 아무도 몰랐을까요? 시작은 2024년 8월 1일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 새벽 6시 8분 주차된 벤츠 EQE 350 차량 하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꽃이었습니다. 그런데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일반 화재와 다릅니다. 열폭주라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열폭주란 배터리 내부 온도가 한계를 넘는 순간 연쇄 반응으로 온도가 걷잡을 수 없이 치솟는 현상입니다.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 하나의 셀이 무너지면 옆 셀 또 그 옆 셀이 연달아 폭발합니다. 지하 주차장 특성상 환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연기는 계단을 타고 위층으로 번졌고 아파트 전체가 연기에 뒤덮였습니다. 화재 진압에 무려 8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국 차량 87대가 불에 타거나 열 손상을 입었습니다. 주민 22명과 소방관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금전적 피해만 약 38억 원. 하지만 실질적인 충격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소방이 진화를 하고 국토교통부와 국과수가 현장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조사관들이 화재 차량의 잔해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벤츠 EQE 350. 가격이 약 1억 990만 원짜리 전기 세단입니다. 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가 어느 회사 제품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초기에 모든 언론은 CATL 배터리라고 보도했습니다. CATL, 즉 중국 닝더스다이는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2022년 기준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약 33%를 혼자 차지합니다. 테슬라, BMW, 폭스바겐이 쓰는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면서도 어느 정도 수긍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재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는 CATL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낯선 중국 회사 파라시스의 배터리였습니다. 88.8kWh 용량의 NCM 배터리. 아무도 몰랐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이 등장합니다. 벤츠는 왜 CATL이라고 했을까요? 아니, 더 정확하게 묻겠습니다. 처음부터 CATL이 아니었다는 걸 벤츠는 알고 있었을까요? 파라시스라는 이름, 여러분은 들어보셨습니까? 대부분 처음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벤츠와 관계를 맺은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파라시스는 2009년 중국 장시성 간저우시에서 설립된 배터리 회사입니다. 주력 제품은 삼원계, 즉 NCM 파우치형 배터리입니다. NCM 배터리란 니켈, 코발트, 망간을 혼합해 만든 배터리인데 에너지 밀도가 높아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는 반면 열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쉽게 말하면 멀리 가는 대신 불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벤츠와 파라시스는 2018년에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벤츠가 파라시스 지분 약 3%를 인수하며 관계를 더 강화했습니다. 투자금 규모만 4억 유로에 달했습니다. 이 시점에 파라시스는 세계 배터리 업체 10위권 기업이었습니다. 중국 배터리 1위 CATL과는 다른 회사이지만 그래도 글로벌 순위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파라시스는 초기부터 품질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독일 언론은 파라시스가 납품한 첫 배터리 셀 샘플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1년에는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한 중국 베이징 자동차 차량 약 31,963대가 리콜됐습니다. 특정 환경에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미 파라시스는 리콜 전력이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벤츠는 이 회사의 배터리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벤츠는 EQ 전기차 라인업을 빠르게 출시해야 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급격히 커지고 있었고 테슬라와 중국 BYD가 시장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벤츠 입장에서는 일정을 맞추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공급 일정을 지키기 위해 품질 문제가 있어도 파라시스와 관계를 이어간 것입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공급망 포획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특정 공급업체와 계약을 맺고 생산 라인을 구축하면 비용과 일정 문제로 다른 공급업체로 바꾸기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집을 지으면서 하자 있는 자재를 쓰는 걸 알았지만 지금 당장 교체하면 공사 일정이 6개월 밀리니까 그냥 넣은 것과 비슷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핵심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배터리 회사를 바꾼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소비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느냐는 것입니다. 2022년 크리스토프 스타진스키, 이 이름을 기억해 두십시오. 그는 당시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 개발 총괄 부사장이었습니다. 그해 그는 국내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EQE 모델에는 CATL이 공급한 배터리 셀이 사용된다. 이것이 핵심 발언이었습니다. CATL, 세계 1위, 테슬라와 BMW가 쓰는 그 배터리. 소비자들은 이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딜러사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딜러사 직원들에게 소비자 상담 시 배터리 제조사를 CATL로 안내하도록 교육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딜러 교육 자료까지 만들어 조직적으로 소비자에게 같은 정보를 전달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화재가 나고 국토부가 들여다보자마자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CATL은 없었습니다. 파라시스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화재 직후 소비자들이 벤츠코리아에 직접 물었습니다. 내 차의 배터리 제조사가 어디냐고요? 벤츠코리아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제조사를 알려줄 수 없다. 답변 거부였습니다. 자기 차에 무슨 배터리가 들어있는지 물어봤는데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대답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는 들끓었습니다. 1억짜리 차를 샀는데 배터리 회사가 영업비밀이냐는 분노였습니다. 결국 여론 압박에 밀린 벤츠코리아는 화재 발생 12일이 지난 8월 13일 마지못해 홈페이지에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공개된 자료를 보겠습니다. 벤츠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하는 전기차 16개 차종 중 무려 5개 차종에 파라시스 배터리가 들어있었습니다. 문제의 EQE 350, AMG 53 ATIC, EQE 354 ATIC, 그리고 EQE SUV 504 ATIC, 심지어 최상위 전기 세단인 EQS 350에도 파라시스였습니다. 이게 보급 형저가 모델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EQS 350의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억 원을 훌쩍 넘는 고급 전기 세단입니다. 반면에 상위 모델인 EQS SUV와 마이바흐 EQS SUV에는 CATL 배터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즉, 더 비싼 차에는 CATL을 넣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모델에는 파라시스를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비자에게는 모두 CATL이라고 안내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이 드신 분 있을 겁니다. 파라시스도 세계 10위권 배터리 회사 아니냐고요? 배터리는 어차피 중국산 아니냐고요? 그게 그렇게 다르냐고요?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차이가 바로 돈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돈의 흐름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벤츠 EQE 350, 국내 판매 가격 약 1억 1천만 원.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갈까요? 단계별로 분해해 보겠습니다. 1억 1천만 원에서 시작합니다. 우선 부품 원가입니다. 전기차에서 배터리는 전체 차량 원가의 약 3,540%를 차지합니다. 4천만 원 안팎이 배터리 원가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CATL의 배터리 단가와 파라시스의 단가는 차이가 납니다. 업계에 따르면 동급 용량 기준으로 파라시스 배터리는 CATL보다 약 1,520% 저렴합니다. 4천만 원 원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600만 원에서 800만 원 차이입니다. 차 한 대당 최소 600만 원씩 아낀 겁니다. 다음은 수입 유통 마진입니다. 수입차 딜러 구조를 보면 제조사가 공식 판매사에게 넘기는 도매가와 소비자가 실제 구매하는 소매가 사이에 약 1015%의 마진이 붙습니다.
약 1,100만 원에서 1,650만 원 수준이 유통에서 빠져나갑니다. 여기에 국내 법인 운영비, 마케팅비, 서비스 센터 비용 등을 더하면 관리비만 수천만 원이 추가됩니다. 세금도 있습니다. 수입차에는 관세, 개별 소비세, 부가가치세가 순차적으로 붙습니다. 관세 8%, 개별 소비세 5%, 부가가치세 10%. 이것만 계산해도 소비자가 내는 금액의 20% 이상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실제로 벤츠 본사와 한국 법인이 가져가는 이익은 얼마일까요? 자동차 업계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약 710% 수준입니다. 그러나 프리미엄 브랜드는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의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부문 조정 영업이익률은 약 1214% 수준을 유지합니다. 1억 1천만 원짜리 차 한 대에 약 1,3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이익으로 남는다는 계산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터리를 CATL 대신 파라시스로 교체하면서 아낀 600만 원. 이것은 차량 한 대당 이익을 약 4,050% 늘리는 효과를 냅니다. 1억짜리 차를 팔면서 배터리를 바꿔치기해서 600만 원을 더 챙긴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자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 삼는 핵심입니다. CATL과 파라시스, 정말 같은 배터리일까요? 여기서 경제학 개념 하나를 짚고 가겠습니다. 정보 비대칭이라는 개념입니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알고 있는 정보가 다를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자는 차의 결함을 알고 있지만 구매자는 모릅니다. 이 상황에서 판매자는 더 비싸게 팔 수 있고 구매자는 속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 정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비자는 차 안에 어떤 배터리가 들어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딜러가 말해주는 대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정보 격차를 벤츠가 이용했다는 것이 이번 논란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CATL과 파라시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SN 리서치 기준으로 보면 2024년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CATL의 점유율은 약 37%, 압도적인 1위입니다. 반면 파라시스는 같은 기간 시장 10위권입니다. 두 회사의 규모는 수십 배 차이가 납니다. 기술력의 격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CATL은 세계 최초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상용화했고 차세대 고체 배터리 개발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파라시스는 2023년 12월 적자가 쌓여 광저우 공공관리그룹의 경영권이 넘어갔습니다. 쉽게 말해 사실상 부실 기업이 됐습니다. 리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적자가 쌓인 결과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 잠식의 결과입니다. 자본 잠식이란 누적된 적자가 회사의 자본금 자체를 갉아먹는 상황을 말합니다. 파라시스는 기술적 문제와 리콜 비용으로 인해 자본을 잠식당한 것입니다. 그런 회사의 배터리가 1억짜리 프리미엄 전기차에 들어간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서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단순한 배터리 교체 문제가 아닌 이유입니다. 실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40대 직장인 분의 사례입니다. 2023년 새 차를 구입하면서 딜러에게 물었습니다. 배터리는 어느 회사 제품이냐고요? 딜러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CATL입니다. 세계 1위 업체 배터리입니다. 이분은 그 말을 믿고 약 1억 1천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2024년 8월 뉴스를 봤습니다. 청라화재 벤츠 차량의 배터리가 파라시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분 차도 같은 EQE 모델이었습니다. 본인 차의 배터리가 뭔지 알고 싶었습니다. 벤츠 코리아에 전화했습니다.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분은 집에 돌아와 밤새 차량 서류를 뒤졌습니다. 배터리 제조사 표기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30대 부부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가정입니다. 전기차로 바꾸면서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가솔린 차보다 비싸도 배터리가 검증된 브랜드를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벤츠를 선택했습니다. 딜러는 안심하게 말했습니다. 벤츠의 배터리는 CATL입니다. 청라 화재 소식이 들렸을 때 이 부부는 불안해졌습니다. 급하게 벤츠 서비스 센터에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차도 파라시스였다는 사실을. 화재 이후 이 부부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주차를 포기했습니다. 아파트 외부에 주차하고 매일 걸어 올라갑니다. 그 불안함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천 청라 아파트 주민입니다. 직접 화재 현장에 있었던 분입니다.
화재 당일 새벽 6시 연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87대의 차가 타는 동안 이분은 8시간을 대피소에 있었습니다. 아이의 천식이 악화됐습니다. 그 차가 CATL이었든 파라시스였든 이분에게 그 구분이 의미 있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벤츠가 소비자에게 배터리 정보를 속였다는 사실, 그 사실 앞에서 이분이 느끼는 감정은 분노입니다. 속았다는 감정입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비자 주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화재 발생 직후인 2024년 9월, 공정위는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직권 조사란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공정위가 스스로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안을 심각하게 봤다는 의미입니다. 2024년 9월 벤츠코리아 본사 현장 조사, 2025년 1월 제휴 딜러사 추가 현장 조사, 두 차례에 걸친 현장 조사 끝에 공정위 심사관은 2025년 8월 12일 벤츠코리아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과 같은 문서입니다. 공정위가 제재를 예고하는 공식 단계입니다.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표시광고법이란 소비자에게 허위 또는 기만적인 방식으로 상품을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짓 광고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은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시키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입니다. 이 두 법을 동시에 위반한 혐의를 받는 것입니다. 과징금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의 최대 2% 이내,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이내에서 산정됩니다. 벤츠코리아의 연간 전기차 관련 매출 규모를 감안하면 수백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로 벤츠코리아는 2022년에도 배출가스 허위 광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02억 원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닌 겁니다. 벤츠코리아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회사의 공식 입장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정위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 제기된 혐의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 면밀히 검토한 뒤 의견서를 제출하겠다. 한마디로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차주들의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2024년 10월 벤츠 전기차 차주 24명이 벤츠 독일 본사, 벤츠코리아 리스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청라 화재의 직접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소송을 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CATL 배터리라고 알고 샀는데 실제로는 파라시스였다. 이것은 계약의 기초가 되는 정보가 거짓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경제학 개념을 하나 더 짚겠습니다. 신뢰재라는 개념입니다. 신뢰재란 소비자가 구매하거나 사용한 뒤에도 그 품질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재화를 말합니다. 배터리가 대표적인 신뢰재입니다. 차를 사도 배터리가 어떤 회사 제품인지 뜯어보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심지어 뜯어봐도 전문가 아니면 알기 어렵습니다. 소비자가 판매자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재 시장에서는 판매자의 정직성이 시장 전체를 유지하는 핵심 기반입니다. 그 신뢰를 벤츠가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해외 사례를 보겠습니다. 유럽연합, EU는 2025년부터 배터리 여권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배터리 여권이란 모든 전기차 배터리에 디지털 식별 코드를 부여해 제조사, 원산지, 원자재 정보, 탄소 발자국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소비자는 QR코드 하나만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자신의 차 배터리가 어느 회사, 어느 공장에서 만들어졌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 아래서는 벤츠 같은 사태가 불가능합니다. 배터리 정보를 숨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후의 이 제도는 단순히 배터리 정보만이 아닙니다. 배터리의 성능 유지율, 재활용 가능성, 공급망 전반에 걸친 환경 정보까지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미국도 보겠습니다. 미국은 전기차 배터리의 원산지 정보를 세금 공제와 연계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에 따르면 배터리 부품의 일정 비율이 북미에서 생산돼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려면
배터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증받아야 합니다. 규제가 정보 투명성을 강제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이번 사태 이전까지 국내에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차량 인증 때 배터리 성능은 검증하지만 소비자에게 어느 회사 배터리인지 알릴 의무는 없었습니다. 이 법적 공백이 이번 사태를 가능하게 한 구조적 원인이었습니다. 화재가 나고 나서야 국토교통부가 긴급 점검을 요청하고 불완전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업종 비교도 해보겠습니다. 음식에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이 명품 한우 식당에서 1인분에 10만원짜리 등심을 주문했습니다. 메뉴판에는 일한우 등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주방에서는 수입산 소고기를 사용했다고 합시다. 이것은 즉각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입니다. 소비자가 모른다 해도 해당 식당 주인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1억짜리 자동차 배터리는 지금까지 이런 의무가 없었습니다. 식당 원산지 표시보다 못한 기준이 세계 최고가 자동차 배터리에 적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입니까? 이제 이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살펴보겠습니다. 공정위의 최종 제재 결정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규모에 따라 수백억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24명의 집단 소송에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법원에서 소비자들이 승소할 경우 손해배상 규모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배터리 가격 차이만이 아니라 정신적 피해, 차량 가치 하락 등이 모두 손해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신뢰도 측면에서도 큰 타격입니다. 벤츠는 수십 년간 프리미엄 브랜드의 지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 지위는 단순히 차의 성능이나 디자인이 아닙니다. 믿을 수 있다는 인식 자체입니다.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는 경제학적으로 브랜드 프리미엄, 즉 소비자가 브랜드를 신뢰하기 때문에 추가로 지불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같은 스펙의 차라도 벤츠이기 때문에 더 비싸게 팔리는 구조. 그 구조의 핵심이 신뢰입니다. 그 신뢰가 금이 가면 브랜드 프리미엄도 무너집니다. 실제로 화재 이후 2024년 하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딜러들이 느끼는 분위기는 더 심각합니다. 잠재 고객들이 EQ 모델을 물어보다가 배터리 얘기 나오면 바로 나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오고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이유의 배터리 여권 제도가 2025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인증 기준에 배터리 제조사 표시 의무를 포함시키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기술 측면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배터리 이력 관리 시스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배터리 셀 하나하나에 고유 코드를 부여하고 제조, 조립, 판매, 사용, 폐기 전 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벤츠 같은 사태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해결책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터리 정보 공개 법제화입니다. 음식의 원산지 표시처럼 자동차 배터리 제조사와 사양을 계약서와 차량 문서에 의무 표기하고 소비자가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U 배터리 여권 수준의 제도를 한국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규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비자 주권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허위 정보에 대한 처벌 강화입니다. 현재 표시광고법 위반 최대 과징금은 매출의 2%입니다. 그러나 수십조 원 규모의 글로벌 자동차 기업에게 이 정도 과징금은 충분한 억지력이 되지 못합니다. 허위 배터리 정보 제공처럼 소비자 안전과 직결된 사안은 더 강력한 제재와 책임자 개인에 대한 처벌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 소비자 집단소송 제도 강화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24명의 소송은 긴 시간과 큰 비용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피해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구제받으려면 집단소송 참여 장벽을 낮추고 절차를 신속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11월의 장면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벤츠 회장 올라 샬레니우스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영종도에서 열린 미래 전략 컨퍼런스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행사장 밖에는 청라 아파트 입주민 4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보상 차량인 E클래스 위에 계란과 밀가루를 던졌습니다. 벤츠는 보상하라. 벤츠 아웃. 그 장면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독일 본사가 직접 방문한 자리에서 이런 시위가 벌어진 것은 이 문제가 단순히 법적 분쟁을 넘어 사회적 분노로 번졌다는 신호입니다. 메르세데스라는 이름은
원래 창업자의 딸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브랜드의 역사는 130년이 넘습니다. 그 긴 역사가 쌓아온 신뢰. 그것이 배터리 교체 결정 하나, 정보 공개 거부 하나로 얼마나 빠르게 흔들릴 수 있는지 이번 사태가 보여줍니다. 자동차 업계의 전기차 전환은 빨라지고 있습니다. 배터리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배터리가 곧 그 차의 심장이기 때문입니다. 심장에 무엇이 들었는지 모른 채 차를 사는 것은 음식에 무엇이 들었는지 모른 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지키는 것이 기업의 책임이고 그 책임을 강제하는 것이 법의 역할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전기차를 구입할 때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확인하셨습니까? 혹시 확인하고 싶었는데 방법을 몰랐거나 물어봤는데 답변을 못 받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이 이 문제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배터리 안전 기준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국내 배터리 3사와 중국 배터리 업체의 기술 경쟁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누르는 하나의 버튼이 이 채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연료가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